양수만 끝없이 더했는데 답이 음수라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거짓말을 해부합니다. 식 하나로 시작하죠. 100년 넘게 수학자와 물리학자를 동시에 홀려온 식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모든 자연수를 끝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된다. 어딘가 잘못 적은 것 같죠? 왼쪽은 양의 정수만 끝없이 더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른쪽은 1보다 작고 음수이고 심지어 분수입니다. 사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인터넷 괴담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라마누잔의 노트에 실제로 적혀있던 식입니다. 정수론의 거대한 봉우리 리만 제타 함수의 한복판에도 이 값이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측정되는 힘을 계산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끈 이론이 우주의 차원을 26으로 못 박을 때도 이 값이 엔진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맞냐 틀리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고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인가? 영상 끝에는 찌푸리는 수학자와 끄덕이는 물리학자가 둘 다 옳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영상 채사로 평균의 속편입니다. 안 보셨어도 괜찮습니다. 마술을 배우기 전에 정직한 계산부터 분명히 해둡시다. 무한히 많은 수를 한꺼번에 더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부분합을 씁니다. 앞에서부터 몇 개까지만 더한 값이 부분합. 이것이 다가가는 값이 무한합의 답입니다. 어린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 순식간에 더했다는 그 공식이 부분합을 깔끔하게 적어줍니다.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n이 100이면 5050, 1000이면 50만 500. 그림으로 못 박죠. 왼쪽 부분합은 위로 탈주합니다. 어떤 숫자든 결국 추월합니다. 오른쪽 처음 6걸음. 1, 3, 6, 10, 15, 21 양수로만 커져가죠. 그런데 주인공 마이너스 12분의 1은 첫 걸음 1보다도 아래 0 밑에 그어져 있습니다. 정직하게 더하는 한 답은 그냥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에 정착할 기미는 없습니다. 답은 두 갈래. 솔깃하지만 엄밀하지 않은 손장난, 그리고 진짜로 설명하는 기계. 손장난부터 구경하죠. 인터넷에서 이 값을 유명하게 만든 그 계산입니다. 재료는 두 급수. 첫째,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을 반복하면 2분의 1. 둘째,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는 4분의 1. 지난 영상에서 평균의 의미로 얻은 값들이죠. 구하려는 합에 C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재료 1을 자리를 맞춰 한 끼리 빼봅니다. 1 빼기 1은 0, 2 빼기 마이너스 2는 4, 3 빼기 3은 0, 2, 4 빼기 마이너스 4는 8. 남는 건 4 더하기 8 더하기 12, 전부 4의 배순이 4C입니다. 그러면 C 빼기 4분의 1이 4C. 정리하면 3C는 마이너스 4분의 1. C는 정확히 마이너스 12분의 1로 떨어집니다. 마술 같죠? 그런데 이건 반칙입니다. 이 계산은 탈주하는 무한합을 보통 숫자처럼 다룹니다. 밀고, 묶고, 한 끼리 빼면서요. 수렴하는 합에는 허용되는 조작이지만 발산하는 급수에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발산급수는 항의 순서만 바꿔도 답이 달라집니다. 리만 재배열 정리라는 이름까지 있죠. 그러니 저 계산은 외우기 좋은 암기법일 뿐 증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답은 정확히 맞습니다. 왜일까요? 손장난의 모든 단계가 사실은 같은 깊은 대상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만나러 가죠. 열쇠는 의외로 소박한 발상입니다. 어떤 동네에서 태어난 공식을 그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친숙한 예가 등비급수입니다.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을 끝없이 더하면 1 빼기 x분의 1. 단, 왼쪽 무한합은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수렴 동네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공식은 x가 1인 딱 한 점만 빼면 어디서나 멀쩡한 값을 내놓죠. 동네 밖 x에 1을 넣으면 왼쪽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탈주하는 합입니다.
하지만 공식은 태연하게 답합니다. 1 빼기 2분의 1, 곧 마이너스 1. 왼쪽 그림. 동네 안의 부분합은 한 점에 모이고 동네 밖은 탈주합니다. 오른쪽 보라색 공식 곡선은 동네 밖까지 매끄럽게 이어져 x가 인 자리에서 마이너스 1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적 연속. 공식을 수렴 동네 밖으로 잇는 작업입니다. 복수 해석학의 깊은 정리가 보장합니다. 매끄러운 연장은 사실상 단 하나뿐입니다. 그 유일한 연장선의 값을 동네 밖의 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합에 적용할 차례죠. 수학자들이 모든 자연수의 합을 다룰 때 꺼내드는 공식. 리만 제타 함수입니다. 정의는 친절합니다. 1의 s승분의 1, 더하기 2의 s승분의 1, 더하기 3의 s승분의 1, 끝없이. s가 1보다 크면 얌전히 수렴합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진짜 덧셈이죠. 유명한 예가 오일러의 바젤 문제. s가 2일 때 합은 정확히 6분의 파이 제곱입니다. 문제는 s가 1 이하일 때 합은 탈주하지만 제타도 s가 1인 한 점만 빼면 온 세상으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 연장을 1859년 리만이 해냈습니다. 리만 가설이 태어난 바로 그 논문에서요. 이 있기는 2차원 복소 평면 위에서 일어납니다. 무한대 벽을 뚫는 게 아니라 빙 둘러 우회하는 거죠.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어 붙인 제타의 s에 마이너스 1을 넣어 봅시다. 형식적으로 펼치면 2의 마이너스 1승분의 1은 그냥 2, 즉 1 더하기 2 더하기 3, 우리의 그 합입니다. 그리고 연장된 함수가 내놓는 값은 정확히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이 곡선을 보세요. 오른쪽 파란 구간이 보통 덧셈의 영토. s가 2엔 믿음직한 6분의 파이 제곱이 앉아있죠. s가 1인 곳엔 무한대로 솟는 벽 왼쪽 보라 구간이 해석적 연속이 만든 값들입니다. s가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이면 120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자리에 우리의 주인공. 이때의 등호는 차례로 더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일한 연장선이 붙여주는 값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덤 2절의 반칙 마술이 왜 정답을 냈는지 설명됩니다. 제타의 형제, 에타 함수를 보시죠. 둘은 이 관계식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s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에타는 형식적으로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아까 그 재료입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 곧 4분의 1, 정확히 일치합니다. 2절의 손장난은 이 관계식을 모르고 흉내낸 것, 길은 반칙이었지만 도착지가 같았던 이유입니다. 수학자가 해석적 연속으로 간다면 물리학자는 더 손에 잡히는 길로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진공의 0점 에너지를 더하다 이 합과 마주칩니다. 날 것 그대로면 당연히 무한대죠. 그래서 꾀를 냅니다. 먼 항일수록 부드럽게 깎는 감수인자, 2의 마이너스 엡실론 n승을 곱하는 겁니다. 깎아서 더한 결과가 두 조각으로 갈립니다. 엡실론 제곱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2분의 1. 엡실론을 0으로 보내면 첫 조각은 폭발합니다. 그런데 둘째 조각은 깎는 방식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직접 보시죠. 왼쪽 엡실론을 줄일수록 항들은 멀리까지 살아남고 총합은 무한히 커집니다. 하지만 오른쪽 무한히 커지는 부분을 정확히 덜어내면 남는 그림자는 언제나 마이너스 12분의 1로 모입니다.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엡실론이 0.5든 0.0이든 그림자는 마이너스 0.0833 언저리에 내려앉습니다. 물리에서 솟구치는 무한대는 관측되지 않는 값으로 상쇄됩니다. 남는 그림자만이 살아남죠. 이것이 카시미르 효과. 전하 없는 두 금속판을 진공에 가까이 두면 생기는 미세한 끌림입니다. 1948년에 예측됐고 1990년대의 실험으로 확인됐죠. 가장 단순한 1차원 모형에서는 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날 것 그대로 등장합니다. 실 제3차원 평행판에는 같은 집안의 사촌, 제타 마이너스 3이 쓰입니다. 철학은 똑같습니다. 무한대를 덜어내고 남은 그림자가 진짜 측정되는 힘이 된다. 한술 더 떠
보손근 이론이 차원을 26으로 못 박는 계산도 이 합에 기대입니다. 26 빼기 2는 24, 12의 2배죠. 흔히 듣는 10차원은 한 단계 더 정교한 촉근 이야기. 마이너스 12분의 1의 무대는 26차원 보손근입니다. 이제 정직하게 결산할 시간입니다. 답은 한 문장이면 됩니다. 그것은 등호를 어떤 뜻으로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례로 끝까지 더한다는 보통의 뜻이라면 식은 틀렸습니다. 합은 무한대로 달아나니까요. 하지만 해석적 연속, 제타 정규화, 라마누잔 합의 확장된 뜻으로는 붙는 값이 정확히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결정적으로 출발점이 전혀 다른 세 기계가 하나같이 같은 값을 가리킵니다. 이 일치가 가장 강력한 증거죠. 라마누잔이 한 일도 분명해집니다. 라마누잔 합은 그냥 더한 값이 아닙니다. 무한히 커지는 부분을 떼어내고 남는 유한한 지문을 읽는 방법, 오일러 맥클로린 공식의 상수항입니다. 1913년 1월 인도의 무명 청년이 케임브리지의 대수학자 하디에게 첫 편지를 보냅니다. 증명 없는 충격적인 공식들 사이에 이 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디가 증명을 요구하자 답장은 이랬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갈 곳이 정신병원이라고 하시겠지요. 그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덤 하나, 음의 정수에서 제타 값은 베르누이 수가 만드는 이 공식을 따릅니다. n에 1을 넣으면 b는 6분의 1, 1을 2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2분의 1. 라마누잔의 상수항도 같은 베르누이 수에서 흘러나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보가 있는 값이죠. 가장 정직한 표기는 맨 등호를 쓰지 않는 것, 이 값은 부분합의 극한이 아니니까요. 숫자는 진짜지만 등호는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초등학교 덧셈에서 출발해 리만의 정수론을 지나 금속판의 힘과 끈 이론의 차원까지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음의 분수 하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교훈은 하나, 수학에서 합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은 자기 규칙 안에서 정직하고 영토가 겹치는 곳에선 단 한 번도 다른 답을 내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2분의 1은 더 깊은 질문의 답이고 놀랍게도 우주는 그쪽 질문을 던집니다. 카시미르의 판이 증거죠. 누군가 묻거든 답하세요. 보통 더하면 무한대. 하지만 무한대 뒤에 지문을 읽으면 정확히 마이너스 12분의 1. 그 한 문장 안에 라마누잔의 편지와 리만의 곡선과 카시미르의 판이 다 들어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